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견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1월 3일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자, 훌쩍 넘었는데 이제 심야 방송 마지막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재명 이 사고와 관련된 의혹을 중점적으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전문가들이 볼 적에 지금 이 시간에는요, 주로 이제 의사들의 이 반박, 실체, 정말 오늘 피습 사건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지금 반응들이요. 온라인 선상에, 이 커뮤니티 선상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또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떠돌아다니고 있는 이 의사들의 이 평가, 요 내용,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요. 여러 가지로 의혹이 제기되는 거예요. 자, 부산대학에서 서울대학으로 옮긴 것도 이해가 또 안 가고, 또 헬기를 차고 옮긴 것도 안 되고,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이제 응급차량,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에서 제공한 이 응급차량도 최고급 응급차량, 그리고 또 응급실에 입원하고 중환자실에서 쉬고 지금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회복하고 있는 거, 요런 것도 하여튼 하나서부터 열까지요, 이해가 가는 게 하나도 없다. 이게 의사들의 이 전반적인 지금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자, 심지어 이게 칼이 아니고 종이칼이다. 그리고 이 뭐 나무 젓가락이다. 이런 소리들도 있고, 또 본래 썼다고 주장하는 칼이 아니고 다른 칼일 가능성도 있다. 등등 이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이제 이 언론 매체,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에 또 돌아다니는 모든 의혹들을 총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의혹은요, 뭐냐? 아니, 이걸 서울대병원에서 브리핑을 하려다가 이 서울대 브리핑 계획을 취소하고 정청래가 했어요. 정청래하고 대변인이. 이거 수상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을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 내용, 요 내용을 추가적으로 또 이제 지금 이제 당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를 병원 당국에서 밝혀야지 왜 당이 여기에 빼냐 이거요. 안 그러면 차라리 가족 측에서 발표를 하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MBC의 못된 버릇이 뭡니까? 가짜뉴스 아니겠어요? 이거 민주당 당원이 아니다. 요렇게 또 단정적인 자막을 달아서 MBC 제3노조가 일제히 이거를 비판하는 또 긴급 성명문을 냈습니다. 자, 참 가지가지 참 많이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장기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 시간을 끌어갖고 이재명이가 손해볼 게 있습니까? 막말로 하나도 없죠. 자, 그래서 요거 바로 요런 걸 가지고 우리 특검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아니, 김건희 여사 특검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논리로 특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의혹이 어마어마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특검 또는 국정조사 맞불장전을 놔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래야 야, 우리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말이 안 되는 것을 주장했더니 우리도 역풍을 받는구나, 이러한 반성은 어차피 하나가 있죠. 자, 그래서 어차피 이번 이제 총선이 그야말로 이제 가짜 여론전의 대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도 들지 않을 수 없는데, 자, 그 사안 중에, 그러한 사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에 의혹이 지금 의혹투성이로 되어 있는 요 이재명의 서울대병원 이송, 그리고 정말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정청래 이 인간이 계속 좀 뭐 과장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정청래도 데려다가 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특검 오면 이거 다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한 논리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만든 그 여러 가지 법률적인 이 구조, 논리, 이유, 요런 거를 그대로 여기다 대입시켜서 한번 추진해보자 이겁니다. 예. 자, 물론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겠죠. 숫자 때문에. 그러나 문제 제기는 하자 이거죠.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라 이거죠. 예. 자, 그래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우선 이 칼이 길이는 총 18cm, 그리고 이제 칼자국 나온 것만은 칼딱 부분은 13cm, 그리고 지금 현재 단순한 일종의 이제 지금 열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가벼운 상처, 이 열상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1cm라는 말도 있고 1.5cm라는 말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왼쪽 목 밑에서 다쳤다. 예, 요거를 찔렀다는 얘기죠. 요게 이제 오늘 이 피습
사건의 진상이고 지금 경찰에서 묵비고를 행사하고 있지만은 이 범인이 그래도 쭉쭉쭉쭉 불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 업자들 같이 이 사람들이 이게 민주당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거의 부동산 업자 일한 그 직원들이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중앙일보에서 맨 먼저 단독 보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원이 맞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 SNS에 나돌고 있는 여러 가지 설들이 거의 대부분이 사실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 있고, 자, 정청래가 오늘 저녁에 6시, 이제 오늘이 아니고 어제죠. 자, 편의상 뭐 오늘, 어제라고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6시 30분에 1차 브리핑을 했는데, 요게 좀 상당히 과장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뭐라고 했느냐? 피스 부위가 경동맥이 아니라 경정미라 다행이다. 아니면은 큰일 날 뻔 알았다. 예상보다 긴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제 길게 수술 시간이 길었다. 경과는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하마터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매우 긴박하고 엄중한 상황이었다. 그러니까요, 이 정청래가 보세요. 시간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매우 긴박하고 엄중한 상황. 이게 한 3번, 4번 쿠션을 뒀어요. 요게 바로 정청래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정없는 의혹으로 수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서영교, 서은숙이가 또 달려들어서 똑같이 입장을 내놓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이 정청래가 얘기하는 거, 생명이 할 뻔 알았다. 매우 긴박하고 엄중한 상황이었다. 요게 얼마나, 지금 현장에 있는 변호사가 그랬잖아요. 지혈도 금방 됐고, 의식도 있었고, 멀쩡했고, 그렇게 출혈량도 많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생명이 위험하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 의사들이 얘기한 현직 의사들, 그렇죠? 전쪽 은퇴한 의사들이 서울대 명예교수 이런 분들이 경정맥이면 동맥이면 좀 위험한데 정맥은 뭐 그냥 이렇게 수술하면 된다. 이 정도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청래는요. 계속 엄중 긴박, 큰일 날 뻔. 요런 수식어를 쓰는 거 보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서울대병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수술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려다가 안 하고 이게 이제 정무적 판단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 수술만 갖는 의료적 판단에서만 의학적 판단에서만 한다면 아니 서울대병원에서 브리핑을 해야죠. 그리고 최소한도 정청래가 1차 브리핑할 때 옆에 서울대 집도의가 딱 수술의사가 옆에 배설을 해서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일방적으로 쫙 혼자 쏘아 붙이고서 그냥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거 자체가 벌써요. 공작적 냄새. 그리고 이재명이 가는 데마다 다 공작이지 않습니까? 야, 누구죠? 이화영이. 부인까지 동원시키고, 박찬대 동원시키고, 그 다음에 여론 공작할 때 김만배 동원시키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게, 참 잘됐다. 요거를 자기네들은 정치적으로 유불리 따지자마자 해놓고, 저희들이 정치적으로 이게 판단을, 정무적인 판단, 정치적인 판단, 요 상황을 이용해 먹으려고 서울대병원에서 이 브리핑을 하기로 했다가 요거를 전격적으로 취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개인 의료 정보가 되겠습니까? 이재명은 이미 개인이 아니에요. 공인이잖아요. 그냥 공인입니까? 그냥 공인이 아니에요. 민주당의 당 대표가 이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 이런 이 사고가 비밀리에 어디 몰래 여행 갔다가 나타난 사고입니까? 혼자서? 아니잖아요. 공개 행사를 하다가 공개적으로 딱 이 피습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야말로 현장에서 언론에 찍혀가지고 요 동영상 이런 게 전부 다 공개된 상황 아닙니까? 자, 공인에다가 공개된 상황에서 발생했어. 공개적으로 전부 이동했어. 그런데 왜 이걸 개인 무슨 의료 정보라고 그래서 이거 법률상 문제 때문에 서울대 브리핑을 할 때 법률상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변호인들, 이 변호사들, 법률 전문가들 이게 법률상으로 서울대 브리핑에서 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요 의견도 법조계에서 좀 내달라.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이거 전혀 핑계거리다. 요렇게 그야말로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자기네 정무적인 판단에 맞게 요 상황을 갖다가 선거에 유리하게 이용해 먹으려고 서울대 브리핑도 막은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1차 브리핑을 정청래라는 인간, 정청래라는 인간이 이게 제대로 된 인간입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 망발, 망언. 그렇잖아요. 언론을 나름대로 지가 조정할 수 있는 이 말을 가지고 딱 봐가지고 아주 약업 빠진 이런 인간 아니겠어요? 86세대, 386. 이런 인간을 갖다가 딱 세우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1차 브리핑을 그러면은 당 대변인한테 맡겼어야죠. 당 대변인 왜 당 대변인을 주는 거죠? 요럴 때 써먹으려고 당 대변인을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차 브리핑은 정청래인 거예요. 왜? 언론
보도 방향을 쫙 자기네가 의도하고 몰고 가려고 하는 이 꼼수 때문에 이랬다 이거죠. 예. 그리고 나서 2차 브리핑을 1시간 10분 후인 7시 40분에 권칠성이가 했어요. 여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중증 수술 요하던 상황이었으나 가력과 의존이 상기해서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을 결정했다. 오후 3시 45분 수술을 시작해서 당초 1시간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2시간가량 수술이 진행됐다. 왜냐? 아니 이거 수술 시작 시점, 수술 종료 시점 왜 이거 발표 안 하냐? 언론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도대체 왜 부산병원, 그야말로 국내 최고의 외상센터가 있는 병원인데 그런 부산병원을 놓고 왜 서울대학병원으로 옮겨왔느냐? 많은 의혹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서울대병원은 이건 가족이 결정한 거야. 이 언론의 비판, 이 의혹, 요거를 제거하려고 지금 2차적으로는요, 이 수석 대변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2차도, 아니, 정청래가 1차 했으니까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차도 정청래가 발표를 했어야죠. 그러면서 이 권칠승이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수술명은 혈전 제거를 포함한 혈관 재건술이다. 내 경정맥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정맥에서 흘러나온 혈전이 생각보다 많아서 관을 삽입한 수술이 시행됐다. 현재 중환자실에 입실에 회복 중에 있다. 예. 그리고요. 당초 서울대병원에서 이 언론 브리핑을 예고했다가 취소됐는데 그거와 관련해서는요. 직접 서울대병원에서 브리핑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법적인 문제로서. 아니, 그냥 왜 무슨 법적인 문제냐?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두리뭉실하게 법적인 문제? 뭐가 법적인 문제예요? 개인의 의료 정보는 공개하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재명이가 개인 사적인 수술 시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사람 도공인 발생한 장소, 그 이 내용도 다 지금 이 퍼블릭 인포메이션이 돼 있잖아요. 예. 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바로 말이죠. 한동훈 BJ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공공선을 위해서 공개가 되는 거예요. 예. 공공선을 위해서 공개가 돼. 이게 동료 시민들의 의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동료 시민들 속에는 개딸들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재명의 민당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요걸 딱 보면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피의자 실형과 관련해서는요. 이 권칠성 대변인이 저희가 확인할 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민주당원이냐? 공식적으로 확인 요청이 온 바가 없다. 경찰 말고는 확인할 곳이 없다. 그리고 국민이 입당 경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할 사항은 아니다. 자, 이미 말이죠. 민주당원이다라고 하는 게 SNS상에 쫙 돌았으면 당원이 맞다 안 맞다는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강훈식이가 왜 난리를 치고 나타났냐 이 말이에요. 현장에. 강훈식이 지역구 사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민당원. 강훈식이는 왜 입을 딱 닫아 있고요. 지금 다 닫고 있습니까? 강훈식이 이 인간은. 요러니까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제가 빠른 속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의혹을 꼬리를 물고 계속 연이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송할 때 이 모습, 요거를 하나는 제가 이제 자료화면으로 보여드리겠네요. 요 상태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리꾼들의 지금, 이 반응들. 이거 아수라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혹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는데, 자, 이 배우 세력을 이제 발본돼야 되는데, 아수라의 한 장면처럼 자작극일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누리꾼들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번 이 사건하고 이 아수라 사건하고 또 그다음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요. 그 이제 10cm 정도의 카톡칼로 오른쪽이죠. 귀 아래로부터 얼굴 우측 턱 바로 윗부분까지 11cm 정도나 찢어졌어요. 예, 이제 신촌에서 있었는데 그래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로 그냥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전부 요 상황이 이제 이 언론에 다 알려졌고요. 그리고 리포트 대사도 2015년도에 있었는데 경동맥 주변까지 길이 11cm, 깊이 3cm의 깊은 상처가 났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자작극의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두 사건 모두요. 상처의 크기나 깊이가 컸다는 점에서 열상에 그친 이재명 피습 사건 의도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예, 이 앞에 박근혜하고 대통령하고 이제 리포트 사건하고 이재명 건은 다르다. 그리고 또 다른 누리꾼들은요. 자작극 냄새가 훨씬 난다. 죽일 것 같으면 상처가 저리 나지도 않는다. 20cm 칼로 1cm 열상만 냈다는 게 아수라의 장면들과 너무 겹쳐 웃프다. 이 사건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세력이 누굴까? 생각해봐라. 바로 그놈이 범인이다. 철저한 배후 세력을 들춰내야 된다. 뻔한 거죠. 또 다른 누리꾼의 의혹. 앞으로 벌어질 재판에 참석하지 않기 위한 건수를 만드는 것이다. 이 문통,
예, 그리고 이낙연을 향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 비명계가 사퇴를 압박하고 나서자 이제는 대놓고 국민을 속이려 들고 있고 그렇다고 분당이 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냐? 사퇴가 답이다. 예. 그리고요. 이번 사건의 피의자가 휘두른 칼이 사건 당시의 칼과 다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이 누리꾼 주장은 처음 이재명의 목에 칼이 들어갈 때의 칼의 색깔하고 이후에 피의자가 제압당했을 때 칼은 다른 칼이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법조계에서는요, 이번 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예,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칼이 아닌 나무 젓가락이라고 하는 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요, 사건 당시 이재명의 목을 향해서 이제 팔을 강하게 휘둘렀는데, 심지어 손을 바로 떼지 않고 이 대표가 쓰러질 때까지 목을 수초간 눌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말이죠. 이 A씨, 이 범인인 김씨라고 알려졌잖아요. 이 김씨의 손에 날카로운 물체가 들려 있었다면 이재명은 그 자리에서 숨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추정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범행 당시에 교환이 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건 맞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 칼을 들고 있었던 것은 이게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으로 돼 있었어요. 저도 이제 사진 보여드린 바 있는데, 범행은 그런데 오른손으로 했습니다. 즉, 오른손으로 나무 젓가락을 들고 있다가 이재명을 찔렀고, 왼손에 들고 있던 칼은 그냥 쥐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재명이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면은 왼손에 쥐고 있던 칼을 안 쓸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경찰에서 이재명이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이게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예, 앞뒤가 맞지 않다. 예. 자, 그리고요. 예, 앞뒤가 맞지 않다. 그리고요. 또 하나. 또, 그 경찰에서는요, 1cm 크기의 열상을 당했고 경상이 아니라 중상이 아니라 경상이라고 했는데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요, 다행이다 라고 입은 모으고 있지만 저 정도로 강하게 칼에 찔렸는데도 경상이라는 거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진구에서 지금 의원을 하고 있는 이 내과 의사는요, 정말 칼이었다면 1cm 크기의 경상이 나오기가 어렵다. 예, 커터칼을 갖다가 칼집에 넣은 채 공격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상처 크기가 1cm다. 그러면서요, 경정맥 손상이라고 하는데 경정맥은 손상이 된다고 해도 다량 출혈이 없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혈관이고, 사고 직후에 사람들이 휴지로 압박하고 있는데도 출혈이 보이지 않는 것은 출혈이 없었거나 지극히 경미하다는 것을 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재명의 이 부상이 자상 또는 절상이 아니라 열상이라고 하는 점도 또 의혹을 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으로요, 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날카로운 물체에 찔린 상처를 뜻하고 절상은 베인 상처를 의미하는데 열상은요, 피부가 찢겨져 생긴 상처를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범인이 팔을 휘두른 강도 그리고 속도를 감안했을 때 이재명이가 입은 상처가 자상도 절상도 아니라는 점, 이거 의문이 간다는 겁니다. 자, 다만요, 노한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요, 자상은 칼에 그어진 상처를, 열상은 칼에 찢어진 상처를 의미하는데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너무 자상이냐 열상이냐 이것만 갖고 따질 형편은 안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말이죠, 그 현장에 있었던 민주당 당원, 지역 위원장, 이 변호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식이 뚜렷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금정구 지역위원장 김경지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은요, 많은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자, 이렇게 이제 제기되고 이 비판과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제가 조금 요거 길게 나가 있는데, 그리고 정청래 SNS도 지금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부산대병원 근처에서 1차 긴급 최고회의를 열어서 상황을 수습 정리하고 서울 도착해서 서울대병원으로 이동 중이다. 비상 상황이다. 현장에서 긴박하게 2차 최고회의를 통해서 잘 대처해 나갔다. 그리고서 민주당은 쓰러지지 않는다. 여기에서 말이죠, 지금 누리꾼들의 이제 비판이 뭐냐? 아니, 여기서 앞에 이렇게 이제 비상 다 이제 상황이다. 그렇게 해놓고서 민주당은 쓰러지지 않는다는 말을 덧붙였는데 도대체 왜 굳이 이 민주당은 쓰러지지 않는다는 말을 써야 하느냐? 비상 상황이라면서 SNS는 못 놓냐? 아니, 비상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SNS에 이렇게 줄줄이 지금 글을 올릴 수 있냐? 이런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 정례가 또 뭐라고 했느냐면
비습을 당한 목군 민감한 부분이고 후유증을 고려해서 수술을 잘하는 곳에서 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이재명 가족들이 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덧붙였는데 아니 수술을 잘하는 곳에서 해명해? 아니 그럼 부산대병원 못하냐 이거지요. 요게 이제 말을 많은 잘하는 곳 요 말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은요.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복지부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한 곳인데 이 병원이 아니면 도대체 어디가 잘하는 곳이냐. 예.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측의 반대로 부산대병원에서 수술까지 하려고 다 했는데 민주당 측의 반대로 수술 결정이 번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청래가 이 부산대 비하 발언을 한 거 이것 때문에 불난집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네티즌들은 지금 비판하고 있고요. 그냥 가족 이야기만 하고 하지 정부 감각이 되게 없다. 민주당은 이로써 지방의료 언급을 이제 지방의료 언급할 수도 없게 됐다. 복지부 인증받은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체면이 도대체 뭐가 되냐. 이런 비판이 지금 이 온라인 선상으로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는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요. 지금 이제 이 서울대병원으로 옮겨 관련해서 지금 헬기를 수송했지 않습니까? 이게 거센 역풍을 받고 있다. 자, 그래서 민당은 앞으로 지방의료 아예 언급도 하지 말아라. 예, 그래서 부산대병원 측에서도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부산대병원의 입장을 보면은요, 필요한 의료적 조치가 충분히 가능한데 서울대병원으로 간 것은 유감이다. 객관적으로 봐도 서울대병원 환자 치료 실적이 높지 않은데 이름값 때문에 전원한된 것이라면 병원을 바꾼 것이라면 생각할 부분이다. 그리고요, 행여 시간이 지나서 환자가 잘못된 후에 당시 응급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자, 이러한 부산대 측의 유감 표명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면은 왜 굳이 헬기로까지 동원해서 서울로 후송되느냐 이겁니다. 그 자리에서 거기서 수술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출혈량이 심각한 정도도 아니면서 정상이란 소방 측의 추정이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의혹이 야기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요, 경정맥 손상을 입었고 대량 출혈을 우려해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제 이송한다라고 됐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왜냐? 대량 출혈이 의심되면 바로 현장에서 즉각 응급수술해야 될 것이 아니냐? 어떻게 서울까지 후송할 여유가 생기냐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온라인 선상에서 지금 네티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앞으로 민주당은 지방의료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지방의료는 민주당 이재명이 망친다. 예, 망친다. 그리고 부산 패싱, 부산대병원 누워있는 것 자체가 부산, 울산, 경남에 대한 운동이었을 텐데 정무 감각이 한참 떨어진다. 예, 더군다나요, 민주당이 그동안에 이제, 이 공공의대법도 만들어 놓고 지역의사제 도입법도 만들어 놨는데 이게 도대체 진짜 민주당이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자아당착에 빠진 민주당의 모습을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지금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부산대 병원 이 권역외상센터는요, 2020년도 보건복지부의 이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고요. 4년 연속 최고 등급인 A 등급을 맞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또 알려지면서 민주당과 이재명에 대한 비판 수위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부산대 권역외상센터는요, 이 A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 17개 외상센터 중에서 상위 30%에만 부여되는 것이고, 국내 최고 수준의 외상센터임이 검증이 됐는데도 굳이 헬기를 동원해서 서울까지 후송시킨 거,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네티즌들이요, 그럼 부산대병원 수술 못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돌면서 지금 이제 분개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재명을 봐라. 이게 의사가 부족한 게 맞냐라는 그런 글들도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부산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그러면 부산대병원 이게 그냥 헬기 발사대에 불과하냐. 자, 그래서요. 요러한 또 SNS 글이 올라와 있어요. 자, 블라인드에서 이재명을 봐라. 이게 의사가 부족한 게 맞냐. 딱 그러면서요. 한때 유력한 대권 주자였고 당대표인 사람이 권역외상센터인 부산대병원이 지방이라는 이유로 믿지 못하고 대량 출혈 위험이라면서 굳이 몇 시간 걸려서 서울대병원까지
아득바득 찾아가는 이 나라에서 지방에 아무리 커다란 병 지어봐야 아무도 안 간다. 이 나라에서 의사 보기 힘든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냥 전 국민이 서울대병원만 가기 때문이다. 의사 수십만 명 늘려봐라. 니들 진료 어차피 못 봐. 왜냐하면 서울대병원은 안 들어가거든.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요, 또 이제 여러분께 또 추가적으로 또 이제 보도를 해드리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의혹 중심으로 이제 보도를 드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부산대병원은 굉장히 지금 기분이 나쁘고, 부산대병원 입장문을 보면 이재명은 수술을 갖다가 자기네가 다 결정을 해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유감스럽고, 유감스럽다. 자, 이러한 입장. 아까 이제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까 이제 외과 의사 또 다른 이제 외과 의사가 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키울게요. 양성관이라는 분인데 두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관련 상황 내놓는데, 우선 외상센터, 와주대와 이 외상센터가 없는 서울대로 옮긴 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외상센터는요, 아주대하고 부산대. 자, 지금 아주대하고 부산대인데, 아주대는 9년째, 부산대는 4년대 상위 30%에 해당되는 A등급을 받고 있고, 아주대 인지도에서 밀리지만 부산대 또한 외상센터가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 외상은 서울, 경기권은 아주대, 그리고 부산, 경남, 부산대가 실질적으로 양분하고 있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던 유력 정치인 이재명이죠. 권역 외상센터가 없는 서울대병원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인데, 국내 최고의 권력 외상센터가 있는 부산대를 놔두고 이런 센터가 없는 서울대를 가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의문점은 뭐냐? 초응급이라면 권역 외상센터가 있는 부산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말 그대로 골든타임이기 때문이고, 그런데 서울대까지 헬기를 타고 간다? 중증이 아니란 뜻이라는 거죠. 중증이 아닌데 헬기를 타고 간다? 도무지 말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은 얘기죠. 거기다가 초응급이 아닌데 병원 간 이송을 헬기로 한다? 요것 또한 말이 안 된다. 이러한 지금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데, 요게 바로 말이죠. 요게 이 SNS에 나돌고 있는 지금 의사들의 지금 의문 제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인 지금 이제 노한규 전 회장, 요 분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번 이재명을 비교하는 그런 글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보면은요, 지금 이제 그냥 카터칼이고, 하나는 지금 이제 이재명은 20cm 칼, 그리고 이제 상처도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11cm에다가 깊이가 1cm에서 3cm 정도나 되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은 불과 1.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출혈이 있었는데, 이재명에는 미량의 출혈이 있었고, 그리고 현장에서 상처를 압박했는데, 현장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응급처치한 건 이제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인근 대학병원 세브란스에서 했는데, 부산대를 도와두고 서울까지 또 헬기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수술 시간을 보면은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2시간. 그래서 60바늘을 봉합했는데, 이재명이도 2시간 비슷한데, 몇 바늘을 구했는지는 아직 말이 없어요. 자, 그리고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반 병실로 옮겼는데, 지금 이재명이는 중환자실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브리핑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브란스 병원 의료진이 했는데, 이재명이는 당에서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참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경정맥 손상 여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없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재명에는 있었다고 민주당이 발표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지금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금 이제 의사협회 측에서 나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예. 자, 또 다른 이제 의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의로 부르주면서 정작 권역 외상센터 패싱한 게 1차 코미디다. 의료 전달택에 권역 외상센터 싹 다 무시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넥 엑스플로레이션 하러 밀고 들어가면서 목 이제 수술하는 거죠. 다른 진짜 중환자 수술 순서나 또 이 ICU 자리 빌어낸 게 2차 코미디다. 그래서 경동맥 멀쩡한 이 환자가
서울대 중환자실 자리를 차지했다니 참 웃기는 얘기다. 키키 하고 있잖아요. 이거 보고도 어떻게든 실드 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3차 코미디다. 그래서 한국에서 정치하는 놈들은 지역의료니 필수의료니 다시는 나불대지 말아라. 그리고요, 이재명 살린다고 정작 서울대에 있던 의급한 환자 몇은 죽었을 것이다. 이러한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그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기 타고 오는 것도 이해가 안 돼. 최고급 헬기. 그 다음에 앰뷸런스도 최고급, 중환자실용 이 헬기 응급 그 시설이 있는 최고급 응급차를 타고 이동한 거. 그리고 또 이 수술도 최고속으로 하고. 그리고 중환자실도 지금 서울대병원 이 정도가 되면요, 서울대병원에서 안 받는다는 겁니다. 이미 서울대병원 이 정도 환자는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못 잡는데 수술 들어가고 중환자실 쓰고, 이거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MBC가 또 사고를 쳤는데 지금 아무도 민당 당원이 아니다, 기다, 공표를 안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SNS상에서는 민당 당원이 맞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언론에 다 알려졌잖아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거 민당 지지자가 아니야. 요렇게 오늘 MBC에서 뉴스 특보로 전하면서 요렇게 단정을 한 거예요. 요것이 지금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MBC 3노조가 긴급 성명을 발표해서 요 MBC 요거를 갖다가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MBC가 말이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도박하듯이 보는 행태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이러한 비판적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제가 오늘 이재명에 관련 의혹들은 싹 다 모조리 여러분께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 자, 이거 참 문제가 많네요. 자, 이 정도로 이제 오늘 심야 방송 마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추가적으로 의혹, 그에 대한 민당적인 해명. 자,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김건희 여사 특검이 말도 안 하는 걸 특검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처럼 국민의힘도 대관대구를 떠나서 이번 이재명과 관련된 이런 의혹들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안을 제안하라. 이렇게 저는 다시 한번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